마트에서 그게 쓰레기였대요.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 간 날이었어요. 그냥 늘처럼. 피검사하고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혈당 수치로 보면 위험합니다.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셔야겠어요. 마트에서 사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 평생 나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다 먹던 것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거래요. 그날 이후로 제 식탁부터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노헌연역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방금 이야기 혹시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름 잘 챙겨 먹는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 문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트에서 무심코 담는 그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식탁 이야기 차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약은 먹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약은 숫자를 낮춰줄 수 있어도 몸을 고쳐주진 못합니다. 대사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수치만 보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나쁜 걸 먹진 않아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것들 평범하게 먹었어요. 그 평범하게 먹었다는 말 속에 정말 많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여쭙는 건 이것입니다. 아침엔 어떤 걸 드시나요? 마트에서 뭘 가장 자주 사시나요? 여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빵, 커피, 요거트, 즉석 반찬, 레토르트국, 어묵, 국물 요리, 가공고기. 이게 반복될수록 혈당은 조용히 오르고 피로는 쌓이고 약만 늘어갑니다. 한 분은 아침을 빵과 커피로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식단을 현미죽과 채소 반찬으로 바꿨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대였던 분이 한 달도 안 되어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없고 특별한 식이요법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점심 저녁마다 고기와 면 위주의 식사만 하셨습니다. 귀리밥, 두부 반찬, 미역국으로 바꾸자 공복 혈당이 3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몸이 덜 붓고 잠도 더 깊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바꾼 건 병원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들고 오는 재료였고 식탁에서 달라진 습관 하나였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는 특별한 재료보다 마트에서 무엇을 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장바구니 안이 곧 혈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포장지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자는 습관입니다. 제품의 앞면에 써 있는 문구는 대부분 마케팅 용어입니다. 당 줄임, 저지방, 건강간식 같은 문구에 속지 마시고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단순당, 둘째는 나트륨,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성분표의 앞쪽에 설탕,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이 적혀 있다면 당뇨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제품입니다. 이런 성분은 요거트, 음료, 간편식, 심지어 건강바 같은 제품에도 숨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어도 인공 감미료나 대체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당 조절도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100% 식물성 표시가 있는 제품, 무첨가, 무향, 무과당이 명시된 제품, 그리고 가공이 적은 원재료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콩이라도 두유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고 통콩은 삶기만 하면 당 첨가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국물이더라도
마트에서 파는 레토르트 미역국은 조미료, 소금, 설탕이 들어가지만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은 미역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트 장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공의 정도, 첨가물의 양, 그리고 성분표의 앞줄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 도장 바구니 하나가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걸 전부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끼에 단 하나만 바꾸는 것, 그걸로도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 번째는 통곡물, 그 중에서도 귀리와 현미입니다. 이 재료들은 당뇨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관, 장, 면역, 염증, 부종, 체중까지 몸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식물성 재료입니다. 먼저 미역은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불립니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고 해독 작용도 있어 피부 트러블이나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기 어려우실까봐 간단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된장, 미역국으로 드셔보세요. 된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발효식품이고 들깨가루를 한 숟갈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도 보충됩니다. 맛도 깊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또 하나는 미역 무침입니다. 식초 대신 레몬즙, 설탕 대신 사과즙이나 매실청을 아주 약간 넣으면 상큼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짭조름한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두 번째는 귀리와 현미 같은 통곡물입니다. 흰쌀처럼 금방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이 출렁이는 걸 막아줍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기운이 부족한 날에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흰쌀밥에 귀리를 섞어 밥을 지으면 씹는 맛이 살아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아침엔 귀리죽, 점심엔 귀리밥, 저녁엔 미역국 한 그릇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혈당 루틴이 됩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국에 밥에 무침에 그냥 넣기만 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일주일 이상 드실 수 있어요.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몸이 편안해지는 식재료들,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은 챙기시는데 정작 물은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혈당의 통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묽어지고 포도당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신장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변화 중 하나가 물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내려갔다는 사례입니다. 저는 3가지 재료를 넣은 물을 자주 추천드립니다. 바로 귀리, 여주, 돼지감자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물처럼 우려 마시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재료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고 포만감을 줘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여주는 쓴 오이라고도 불리는 약초로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 감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드시려면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끓여서 물로 마시면 아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점, 5리터에 귀리 1숟갈, 여주 3조각, 돼지 감자 1줌,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서 하루에 3번에서 4번 나눠 마시면 충분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온병에 담아 드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밥은 하루 3끼지만 물은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처럼 습관이 되면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만 끓여서 나눠 드셔도 몸이 훨씬 가볍고 혈당도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티백 제품도 있으니 외출 중엔 간편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품 성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무첨가 100% 원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몇 잔 마셔야 하냐는 양에만 집중하시지만 사실은 마시는 시간과 방식이 혈당 조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물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 물 마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전에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가 갑자기 늘어나 과식을 유도할 수 있고 소화액이 희석되어 위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30분 후에 한 컵 정도씩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종이컵 한 잔 기준으로 하루 8잔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물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조용히 입 안에서 천천히 넘기듯 마셔보세요. 부드럽게 흡수되고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마시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이 강해 물을 마셔도 오히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차는 카페인이나 방부제, 향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 하루 종일 마시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은 물대로, 차는 차대로 구분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 또는 귀리 여주, 돼지 감자 같은 재료를 넣어 우려낸 순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눠 마시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컵, 점심 30분 후 한 컵,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한 컵, 저녁 식사 30분 전 1컵, 자기 전 1컵, 하루 8잔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처음엔 4잔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식사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 그게 당뇨 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제때 제대로 마시기 시작하면 혈당 수치뿐 아니라 피로, 붓기, 속 더부룩함, 심지어 잠자는 패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하루의 흐름 안에 물의 리듬만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은 바꾸시면서도 정작 물은 끝까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진짜 치유의 시작은 물 한 잔과 함께 식탁을 바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던 시기에 저 역시도 큰 병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매일의 식사였다는 것.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처음 했던 일도 다름 아닌 내가 먹는 걸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가공식품, 고지방, 단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제품, 붉은 고기, 밀가루, 단 음료, 밤 늦은 야식을 완전히 식단에서 제거했고 대신에 채소와 발효식품, 통곡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채소는 되도록 생채소 위주로 다양하게 섭취했고 브로콜리, 케일, 무, 당근, 부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유기농으로 챙겼습니다. 그게 간 해독과 면역 회복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해독 발효식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도라지, 울금, 생강, 도토리묵, 다시마, 청국장균 같은 재료를 소화가 편안한 상태로 발효시켜 섭취했고 그 결과 항암 치료 후의 피로와 붓기가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을 넣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혈당의 시작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시 걷게 만든 회복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그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만드는 재료입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기에 매일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장볼 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공식품을 고를 땐 제품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당 함량이 높은 시리얼, 과자, 음료는 피하고 첨가물이 적고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첨가, 무설탕, 100% 원물 표시가 있는 제품이면 더 안심할 수 있어요. 빵, 떡, 면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지만 이게 우리 몸의 기본부터 바꿔줍니다. 둘째, 기름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마트에서 식용유를 고를 땐 라벨에 가공유나 트랜스 지방이 표시된 제품은 피해주세요. 특히 튀김용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같은 제품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대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처럼 한 가지 원재료로 짜낸 기름을 고르세요.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저온 압착 제품이라면 더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과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몸은 좋은 기름을 알아보고 분명히 반응합니다. 셋째, 가공식품 코너에선 한 바퀴 돌기 전에 멈춰주세요. 마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냉장 가공식품 코너일 때가 많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맛살, 냉동 만두처럼 손쉽고 익숙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지요.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 대부분은 보존제, 색소, 향료, 인공감미료, 인공조미료가 가득합니다. 식사 하나를 간편하게 만들려고 고른 선택이 몸속 면역세포와 소화기관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꼭 필요하다면 재료 표기를 꼼꼼히 보세요. 원재료가 단순하고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은 반찬의 일부가 아니라 부재료로만 활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그날 내 세포의 연료가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넷째, 국탕찌개류는 조미료보다 재료로 판단하세요. 마트에서 국물 요리용 제품을 고를 때 얼큰한 맛, 시원한 국물, 집밥 느낌 같은 문구에 혹해 레토르트 국이나 시판 찌개를 카트에 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맛을 내는 건 조미료고 영양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맛을 진하게 하려면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무 같은 자연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을 땐 티백 형태의 육수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 제품 중에서도 100% 자연 재료로 만든 무첨가 육수팩이 있으니 꼼꼼히 성분표를 보고 고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물 요리는 건강식이 되기 쉽지만 가짜 맛에 의존하면 오히려 소금과 조미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자연 재료로 끓인 맑은 국 한 그릇이 당신의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과일은 신선함보다 당도와 보관법을 먼저 보세요. 마트에 가면 반짝반짝 윤기 나는 과일들이 눈에 띄죠. 하지만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보기 좋은 과일이 꼭 좋은 과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시럽에 담갔거나 설탕 처리된 가공 과일, 당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숙성시킨 과일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고르실 땐 껍질이 너무 번들거리거나 비정상적으로 당도가 높은 제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실온에 두어야 하는지도 라벨을 꼭 확인하고 되도록 하루 이틀 안에 드실 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을 겪으신 분이라면 단맛이 강한 열대 과일보다는 사과, 블루베리, 자두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더 이롭습니다. 여섯째, 몸을 덜 지치게 만드는 식사 타이밍과 양 조절 요령.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고 얼마나 먹느냐는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예전처럼 소화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천천히, 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하게 드시되 늦은 저녁은 피하시고 저녁 식사는 해 지기 전 가볍게 끝내는 것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살짝 덜 찼을 때 멈추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의 개념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장 기관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소화기관은 쉴 틈 없이 움직이기보단 적당한 휴식이 주어질 때 더 잘 회복되고 그게 곧 면역력과 연결됩니다. 혹시 세 끼 다 먹기 부담스러워요 하신다면 아침과 점심을 중심으로 하고 저녁은 미음, 죽, 과일 정도로 가볍게 조정해 보세요. 몸이 훨씬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꼭 만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뭔가 거창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몸을 바꾸는 건 더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 하루에 15분 햇볕 쬐기, 식사 후 가벼운 산책, 마트 갈 때 식재료 성분표 꼭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이 변합니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치지만 하나씩 하루에 단 1%씩만 실천해도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날그날의 작은 성공을 스스로 칭찬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몸을 위해 한 가지 해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덟 번째, 암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식생활을 이해하세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의 핵심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살리는 식단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 볼 때 가장 먼저 채소와 과일 코너부터 들러보세요. 신선한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미나리, 마늘, 양파 같은 채소는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현미, 귀리, 렌틸콩 같은 통곡물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꼭 챙겨 드세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은 물론 세포 재생을 돕는 작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학 조미료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시고 원재료 그대로의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식생활을 바꾸는 건 한 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부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 가야 몸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보도 당신의 몸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식단을 바꾸는 일, 물을 제때 마시는 습관, 마트에서 한 번 더 성분을 살펴보는 마음,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장보기단 한 모금의 물, 단 한 가지 재료의 선택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이 내용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알려드린 습관 중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는 것에서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저 작지만 확실한 실천,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